자, 계속해서 기준금리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주 화요일에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내렸습니다. 금리를 내린 이유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에서 2.75%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외환시장의 경계감이 여전하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무엇보다 금년 중 성장률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경기 대응을 위해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였습니다. 네, 자, 기준금리를 또 내릴 줄은 잘 몰랐는데 결국 내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죠? 네, 내후 외환이라는 게 한은 총재의 판단입니다. 일단 국내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 1월에 가장 크게 봤던 건 탄핵 정국이었고 2월 들어서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수출을 둔화시킬 거다. 또 아울러서 내수 회복세가 좀처럼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나마 다행이라면 환율 급등세가 좀 진정됐다. 이런 것들을 금리 인하의 배경으로 꼽았고요. 사실은 이창용 한은 총재 기자회견에서 발언이 참 독해졌습니다. 네.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국내외 기관이 잇따라 1% 중반대로 끌어내리고 있고 한국은행도 같은 날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1.9에서 1.5로 끌어내렸는데 이거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기자들이 물었더니 그게 우리 실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이 많이 회자가 됐죠? 네, 굉장히 회자가 됐고요. 전 세계의 경기가 어려운데 우리만 독야청청할 수 없다. 그리고 과거 고도 성장이 지나치게 얽매여 있는데 신성장 동력 찾지 않으면 우리 이거 극복 못할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쏟아져 나와서 사실은 현장에서 굉장히 술렁임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미국이 기준금리를 빠르게 내리지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이렇게 금리를 내려버리면 한미 간의 금리 차이 때문에 걱정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금리 차이가 미국이 상당 기준 4.5 그리고 우리가 2.75니까 1.75%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환율이 단기간에 자극받을 가능성이나 그 외국인 투자자들 빠져나갈 가능성 이런 것들 언급을 합니다만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이전에도 금리를 낮추기 전에도 이미 환율은 높았고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그 전에도 빠져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특별한 트리거가 되지는 않을 거다 하는은 이렇게 보고 있고 다행스럽게도 뭐 환율이 탄핵 정국 시작되던 그 초창기 1,480원 수준까지 가지는 않고 오늘 기준으로 봐도 많이 올라도 1,450원 선이니까 뭐 아직까지는 금리 인하가 환율을 크게 움직인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네, 뭐 항상 금리 내릴 때마다 나오는 얘기입니다만 네. 은행들이 이 대출 금리는 내리지 않고 예금 금리는 훅 내려버리잖아요. 네. 아예 은행에서 지금 3%대 금리를 주는 적금은 사라졌다고 그래요? 네, 사라졌습니다. 아마 그래서 귓속말 문자 이런 거 가끔 받으실 텐데 네. 고객님만 마지막 3.1% 6개월 한정 판매합니다. 이런 문자가 올 정도로 3%대 예금 금리는 뭐 사라졌고요. 그 사이에 대출 금리는 사실은 금리 인하기라 빠르게 내려가는 게 맞는데 그렇죠. 그래서 예대 마진이 줄어드는 게 통상 금리 인하기에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인데 과거에 금융당국이 여기 계속 끼어들면서 금리가 내려가는 걸 반영되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왜곡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역설적으로 그렇게 조치를 해놓고 금융당국이 이제 와서 은행들이 가상금리를 충분히 안 내린다 이렇게 좀 혼을 내고 있어서 은행권은 혼란스럽다 이런 반응 보이고 있습니다. 자, 대출 금리가 일단 낮아질 텐데 자, 이걸 예상하고 또 가계대출 규모가 또 커지고 있다고 그래요. 네. 항상 이럴 때면 이게 금리가 싸지면 부동산값 오르는 것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방향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그런 우려를 하실 만한 상황이 되는 게 사실은 금리를 내리기 이전의 통계를 잡아봐도 가계대출이 2월에 다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내린 게 일주일 전 요맘때니까 2월 통계가 전체적으로 거의 잡힌 이후에 금리를 내렸거든요. 네. 이 조치가 은행에 아직 실질적으로 반영이 안 됐는데도 2월 들어서 가계부채가 다시 2조 원 이상 늘어났는데 그러면 3월 들어서 가상금리 내리라고 금융당국이 요구했고 기준금리도 떨어졌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에 강남 3구, 네. 마용성까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강남에선 신고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지방에선 미분양 쌓인다고 그러잖아요. 양극화가 더 심해지는 것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은 서울 안에서도 평균 거래 가격이 구별로 최대 5배까지 차이가 나고요.
비수도권과 수도권의 아파트 평균 가격을 비교를 해보면 뭐 그 격차가 더 벌어지는 상황이니까 지역별로 초양극화 그리고 다극화가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 현재 부동산 시장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은행권도 고민이 깊은 게 금리 인하기에 대출을 조이기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고객들도 아마 수긍하기가 어려울 것이 금리가 내려가고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2년 4개월 만에 2%대 금리 접어들었다는데 왜 너희들은 아직 4%대 대출 상품을 판매하고 강요하느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마땅히 할 말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돌아가게 지나친 간섭은 좀 배제하는 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죠. 박연미 경제평론가 잘 들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은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